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 벌써 퇴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이 들리지만 지금 실제로 몇몇 기업과 지자체에서 주 4.5일 근무가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찍 퇴근해서 좋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노동시장의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죠. 오늘은 이 4.5일 근무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단계를 거쳐 도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이 왜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지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주 4.5일 근무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분 왜 갑자기 4.5일 근무인가? 한국은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불렸습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긴 근로시간, 낮은 삶의 질, 이건 이제 익숙한 얘기죠. 주 5일제가 도입됐을 때도 처음엔 기업들이 망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제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로 4.5일 근무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2025년 대선 과정에서 주 4.5일제가 강력한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만들고 지원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2부 도입까지의 단계의 시간순 흐름. 그럼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크게 6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공약 발표. 대통령과 여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둘째, 정부 로드맵 제시. 203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 같은 장기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셋째, 시범 도입 파일럿. 경기도 같은 지자체, 일부 대기업, 심지어 병원까지 다양한 조직이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반차를 주거나 격주로 4일만 일하는 방식이 쓰이죠. 넷째, 법제도 정비. 단축근로 지원법 같은 입법이 추진되며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다섯째, 업종별 차등 적용. IT 금융은 빠르게, 제조물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죠. 마지막, 성과 측정과 보완. 근로시간, 생산성, 평가, 이직률을 계속 추적해 제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3부 해외에서 이미 해봤다. 사실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미 4일제나 단축근무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뚝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생산성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올라갔습니다. 이직률도 줄어들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갔죠. 이런 해외 결과가 한국 정치권이 자신있게 4.5일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4부 장점과 단점, 현실의 두 얼굴.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부터 보죠. 첫째,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둘째,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줄어듭니다. 셋째, 워라밸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인재 채용 경쟁력이 생깁니다. 넷째, 여가 시간이 늘면서 지역 경제와 소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제조업이나 교대근무 업종은 인력 충원이 필요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납기 문제로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는데 업무량이 그대로라면 오히려 남은 시간에 일이 몰려 강도가 세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공백. 포괄임금제나 무급잔업 같은 문제를 그대로 두면 제도가 있으나마나가 될 수도 있죠. 5부 노동자와 기업의 시각차. 노동자와 기업의 입장 차이는 뚜렷합니다. 노동자노조 쪽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단축, 휴식권, 보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4.5일에서 4일제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반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우려가 큽니다. 인건비 부담, 납품 경쟁력 저하, 해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 유예나 정부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대기업과 혁신기업은 중간쯤입니다.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결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반응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6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 제도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는 4.5일제, 장기적으로는 4일제를 향해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되 업종별 차이를 인정하고 지원책을 넣을 겁니다. 하지만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생산성.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줄이고 업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줄고 성과 줄었다라는 불만만 남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대책. 지원 없이는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밤 10시까지 일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회적 반발이 클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히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권의 공약에서 출발해 파일럿과 법적 제도화를 거쳐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업종별로 다른 속도로 확산될 겁니다. 노동자에게는 삶의 질을 높일 기회이자 기업에게는 새로운 인사 경영 전략의 시험대입니다. 결국 관건은 시간을 줄이되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주 4.5일제. 과연 우리의 일과 삶을 바꾸는 혁신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요? 이제 선택은 우리 사회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